네, 안녕하세요. 자, 6월 27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물건 소개해드리기 전에 기사가 지금 떴죠. 네, 드디어 이제 대출 규제가 먼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첫 번째는 이제 대출 규제가 들어가죠. 예, 거기다가 이제 그 대출 구제가 있으면 자, 그 다음 시나리오는 뭘까요? 이제 그 핵심 지역 위주로 이제 다시 자, 대출 규제가 난다고 해서 이 아파트 가격이 막 폭락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떨어지는데 계속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대신에 제가 말씀드린 뭐 핵심 지역 마용성, 서울 강남 마용성 뭐 이런 데는 쭉쭉 오를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미 강남 상무는 규제 지역 묶여 있으니까 그럼 규제 지역으로 안 묶인 곳은 규제 지역으로 묶으려고 하겠죠. 가격이 더 오르면 대출 규제로도 안 되니까. 예, 그럼 그 다음 타겟이 이제 용산을 묶였고 마포, 성동 그 이외에 뭐 강동, 한강 주변 핵심 뭐 강동, 영등포, 광진, 동작 이런 데 묶일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거의 한 4, 5년 전으로 이제 반복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자, 일단 보시죠. 첫 번째 이제 대출 규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자, 수도권에서 주담대 6억 원 넘게 못 받는다. 자,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사실 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연장선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이전 정권 때도 이게 지금 미리 이제 이걸 강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다음 달부터 이제 스트레스 DSR 뭐 3단계 적용하죠. 네,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자, 다주택자, 갭투자자도 주담대가 맡긴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이게 뭐야 좀 강하게 들어오네요. 주택담보도 6억 원 넘게 못 받는다. 이거는 조금 더 엄청 강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서 취권 주담대의 경우 최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거 그러면 대출 사실 뭐 갈아타실 분들도 좀 제약 조건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20억 원짜리 과거에 DSR 적용해도 소득요건을 맞춰도 최대 10억 원은 네, 받을 수 있었다. 이제 실제 이거는 일반 매매고 경매 때는 뭐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매 때도 거의 비슷하게 이제 적용을 하겠죠. 뭐 당연히 일반 매매보다 좀 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영향은 좀 받지 않을까. 근데 대출 상담사분께 물어보시면 그러면 20억이면은 최대 6억 원. 그죠? 예를 들어서 수다하고 있어야 된다. 자, 이러면은 이제 미치죠. 이제 이러면은 규제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또 지금 쭉쭉 오르고 있는 강남, 뭐 마용수 이런 데는 더 오를 겁니다. 네. 그죠? 이럴 때 왜냐면 딱 단기적으로 봐도 뭐 일반 이제 조금 일반 분들은 거래가 힘드니까 그죠?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어때요? 그냥 기회네 하고 더 이제 뭐 갈아타기나 뭐 이거 하겠죠. 대출 안 받는 할 돈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죠? 자, 그래서 수도권 또는 규제 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 그죠? 1주택 하거나 또는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담대 금지. 이것도 큽니다, 이제. 그죠? 예, 갈아타기만 되고 어, 야, 1주택자가 2주택자일 때는 대출 불가. 저도 어제 어, 대출 심사를 넣고 왔거든요. 네, 저도 지금 이제 어, 공매 수의 계약할 게 하나 있어가지고 넣고 왔는데 뭐 저도 이제 무주택자에다 대출이 없어서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예.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대출 못 받는 거죠. 이거 하나 주택 뭐 대출 받으면 그죠?
심각합니다. 그죠? 자, 전세 대출도 실거주 목적 아니면은 이거 주담대 차단한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전세 대출이니까. 자, 생애 최초 구입 목적 주담대도 규제가 생애 최초도 강화된대. 와, 강화된대요. 10% 정도 줄었습니다. 80, 70%. 6개 원래 전입 의무. 생애 최초도 크게 문제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은 이게 뭐 부동산 규제 목적이라기보다는 지금 뭐예요? 이 가계부채 관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예. 이거는 사실 뭐 정부를 뭐 지금 막 까고 그럴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부동산이 지금 뭐 물론 양극화하긴 하지만 지금 막 과열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계부채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 생활 뭐 그 뭐예요? 그 돈을 풀지 말아야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요약을 해보면 자 가계부채 관리 강화 요약표라고 나왔죠. 예. 그래서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뉴스 기사 나온 거 내일부터입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네, 요약을 해놨고요. 음, 왜 이게 핵심이겠죠. 수도권 구제직 유택자 LTV 제로 이게 제로 그리고 최대 6억 원 그죠? 여기 요거 주담대 여신한도 이게 최대 6억 원. 그죠? 근데 이거는 못 가요. 비주대? 하여튼 요거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 6공대 비주대 목적은 뭐지? 주택담보대출이 아닌가? 하여튼 요 두 개가 핵심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저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자, 앞으로 그럼 전략을 좀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죠? 네, 전략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전략을 수정. 근데 대출이 좀 제한된다. 그럼 우리는 좀 대출을 안 받을 수 있는 물건으로 좀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뻔합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분, 지분, 그죠? 대출 없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 있나요? 경매식 갭 투자 하나 있겠죠. 예, 전세를 끼고 사는 겁니다. 예, 경매식 갭 투자. 예, 요게 음, 앞으로의 방향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이런 물건을 좀 위주로 보시고 그러면 물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분 물건이고요. 공매입니다. 공매. 자, 다세대주택이고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물건이죠. 토지 2.3평, 건물 면적 3.13평. 일단 요거는 뭐 뒤에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고요. 몇 분의 몇이 나왔는지. 자, 이건 7월 21일 날 시작하는 물건입니다. 이제 한 달 좀 안 남았죠? 5,948만 4천 원에 시작하고 있다. 약간 이제 구축 느낌이 나죠? 예, 다행히 2층입니다. 2층이니까 괜찮습니다. 2층이고 사실 제가 여기 한번 갔다 왔습니다. 괜찮더라고요. 위치도 좋고. 자, 그래서 일단 재산명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명세서. 자, 보시면 총 11분의 2가 나온 겁니다. 그럼 전체가 이제 꽤 커요. 60.24. 그죠? 어, 대지 지분도 10평 이상이 되는 전체를 봤을 때 큰 물건입니다. 그리고 구축의 크기도 크고 괜찮죠? 면적 되니까 층수도 낮고. 자, 전입세대주 박땡땡님이 등록돼 있다. 전입신고일자 1982년 6월 26일. 일단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아래 걸 이제 봐야겠죠? 채권 신고 현황, 말소기준 등기. 자,
말소 기준 등기는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임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압류예요, 이것도. 그죠? 압류고 자, 등기일자 2024년 5월 16일. 요게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요 지금 전입하신 분은 전입일상으로는 대항력이 있어 보이죠. 네,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건물 등기를 봤는데, 자, 이건 상속 물건이에요. 상속 물건이고, 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처음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한테 상속이 됐다가, 그, 자식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유류분만큼 자식에게 상속이 된 물건이다. 그래서 선제로, 어, 요약을 해드리면, 자, 엄마한테, 음, 자, 11분의 9. 아들한테 11분의 2. 이렇게 상속이 된 겁니다. 네, 그죠? 11분의 11이겠죠? 전체가. 그죠? 이렇게 상속. 네, 상속. 음. 자, 그럼 누구께 나왔겠어요? 11분의 2니까. 아들께 나왔죠? 아들께 나왔고요. 전입세대 열람 해보시면, 아들이 전입돼 있고 제3명세상에는 어머님이 전입되는 거 나와요. 어찌됐건 공유자가 전입이 돼 있죠. 그러면 권리상 문제는 없다. 전혀 없다. 그래서 권리상 깨끗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죠? 권리상 깨끗한 물건이고,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가 제가 가봤습니다. 좋더라고요. 그죠? 자, 암사역, 그죠? 암사역과 암사역사공원역 사이인데, 제가 이 동네, 역사공원 쪽은 좀 약간 썰렁해요. 예, 약간 이제 조용하고 주택가 느낌. 여기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암사역 쪽이 좀 바글바글하죠. 그래서 위치도 암사역 쪽이니까 괜찮다. 예, 자, 이렇게, 대충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리네요. 암사역에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예, 이 정도면 나쁘진 않다. 초등학교는 살짝 좀 이제 좀 걸어가긴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또 위치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나쁘지 않고 자, 요게 이제 전체 면적 기준으로 실거래 한 3억 2,100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3억 2,100만 원. 요건 지분이니까 이제 전화조사를 조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지금 거래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거래는 충분하면 이쪽이 약간 빌라가 좀 부족한 편이에요. 예, 빌라가 부족한 편이고, 자, 요거가, 몇 년도에 했는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저기서 보면 되겠죠? 사용연수 나오니까. 31년이면, 1994년도. 맞나요? 그죠? 좀 아쉽네요. 95년 에어비앤비 할 수 있는 연수면 딱 좋았을 텐데, 그건 좀 아쉽다. 예, 아쉽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거래 내역이 나오고, 뭐 3억 5천짜리도 있고, 우리 연식은 더 저거 하죠. 여기서는 딱 정석대로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저층, 그죠? 구축이니까 1층하고 2층만 거래가 되죠. 그죠? 이게 정상입니다. 예. 자, 그럼 이게, 3억 2,100이다. 지분으로 환산하면은 11분의 2잖아요. 지분으로 환산하면은, 자, 나누기 11. 5,830만 원 정도 나오네요. 네, 5,380, 5천, 5,830만 원. 그죠? 조금 유찰은 시켜야 됩니다. 예, 근데 뭐 일주일 단위 유찰 되니까, 그죠? 적당한 시기에 봐서, 시세 조절 조금 더 해보시고, 판다고 하시면 되죠. 이런 거는. 판다고 하시면 됩니다. 예, 판다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판다고만 이제 조사를 하시고, 그 정도 이제 기준 가격을 시세의 이제 기준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잘 보세요. 공유자가 이제 아마 어머님은 무조건 살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물건은 뭐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데, 일단 입찰은 해보는 거죠. 근데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올 확률은 있습니다. 그죠? 예. 뭐 이제 아들께 나왔으니까 보통 이럴 때는 공유자 우선 매수 어머님이 하시죠. 어머님이 공매는 또 친절하게 전화가 갑니다. 이건 공유자 우선 매수 하세요라고 시간도 충분히 주고 굳이 인터넷 이거 못 하셔도 방문하셔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또 입찰은 해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공무장 우선 매수가 안 들어왔다고 안 들어왔다고 했을 때는 공무자랑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잘 팔릴 수 있을 만한 물건인지 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한 거겠죠? 네, 근데 충분히 거래는 잘 될 수 있는 물건이니까 그죠? 만약 협상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 이제 추후 전략을 짜면 되겠죠? 예. 부동산 쪽에 내놓으셔서 내놓으시던지 지금 싫다 그러면 아쉽지만 이제 그 뭐예요? 음, 공유물 분할 청소송을 들어가야 되고 또 공유자가 거주하고 있으니까 월세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하게 추구 전략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시간 비용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입찰가를 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물건 소개 이렇게 해드렸고요. 예, 이제 정권도 바뀌고 해서 어, 그죠? 뭔가 이제 우리의 그 앞으로의 전략도 수정이 좀 불가피하게 수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오늘의 신권 물건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